네 번째 과목입니다. 자, 전기설비 안전관리 6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따른 전압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꼭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기는 직류와 교류로 구분하고 그리고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냐면 저압. 자, 저압 먼저 보겠습니다. 저압을 외우겠습니다. 자, 직류는 1500V 이하가 저압입니다. 교류는 1000V 이하가 교류죠. 1.5 kV 이하입니다. 그리고 교류는 1kV 이하가 되겠죠. 이거 하나 외워두시고, 그 특고압은 직류나 교류로 다 7000V 초과하는 것을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자, 7kV죠. 7kV입니다. 자, 요 두 가지 외워두시면 고압은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죠. 중간에 있는 부분이 고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는 고압은 1.5kV 초과해서 7kV 이하. 그리고 직류는 1kV 초과해서 7kV 이하가 고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워둔 상태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저압. 직류 1kV 이하라 그랬죠. 이게 틀린 것이죠. 자, 1.5kV 이하가 맞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 틀린 것이니까. 자, 62번입니다. 심실세동 전류 I는 누트 T분은 165mA라면 심실세동 시 인체에 직접 받는 전기 에너지 칼로리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칼로리로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T는 통전 시간으로 1초이면 인체의 저항은 500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실세동이라는 것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최소 전류를 우리가 심실세동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심실세동 전류 I는 누트 T분은 165mA라는 계산식은 독일에 있는 달지엘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자, 1초 동안에 165mA가 우리 신체에 흐를 때 심실세동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법칙이죠. 자, 해설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염한계 에너지 줄열은 H는 I 자승 RT 줄이죠.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칼로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줄은 약 0.24 칼로리입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시키면 자, 0.24 I 자승 RT 칼로리라는 거죠. 요 계산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자, 0.24 곱하기 I는 미리암페어로 문제가 제시되었죠. 제시되었는데 이걸 암페어로 고쳐야 됩니다. 그죠? 암페어로 고쳐야 됩니다. 암페어로 고치니까 I는 R 루트 T분의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I는 루트 T분의 0.165가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I를 대입시키니까 이렇게 나오고 500옴이었죠. 그 R은 500옴이고 곱하기 1초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3.27 칼로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은 3.27,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보겠습니다. 자, 대지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가 용접봉에 접촉한 경우 통전 전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용접기 출력 및 무부하 전압이 90V입니다. 그리고 접촉 저항이 10kΩ이었고, 자, 인체의 내부 저항이 1kΩ입니다. 자, 발과 대지의 접촉 저항은 20kΩ입니다. 이때 통전 전류는 통전 전류 인가 전압에 비례하고 인체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R분의 V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 그대로 문제를 대입시키겠습니다. 자, 전압은 90V였죠. 90V를 여기 대입시킵니다. 그리고 저항은 자, 10kΩ이니까 만이죠. 10,000옴입니다. 10,000옴이 될 것이고, 10,000옴을 그대로 대입시키고, 자, 인체 내부 저항은 1kΩ이죠. 1,000옴이죠. 1,000옴이고, 그리고, 자, 발과 대지의 접촉은 20kΩ이니까 2만이죠. 2만 옴입니다. 자, 그대로 적입을 시켜서 계산하니까 2.90mA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입니다. 자, 할성 근접 작업 시에 안전 조치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전련용 방호구의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련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그리고 할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맞는 것이죠. 전련용 보호구라는 것은 전선에 설치하는 방호구죠. 전선에 설치하는 이렇게 방호구입니다. 원래 전련용 방호구라고 그러죠. 이걸 설치할 때는 근로자는 꼭 전련용 보호구를 꼭 이렇게 착용하고 할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또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다음 보기 2번. 저압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 작업자가 전련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 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전련용 보호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것도 맞는 것이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는 충전 전로에서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자, 4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것이죠. 이게 300입니다. 3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까지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65번입니다. 자, 산업안전 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기기계 기구 설치 시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과 기계적 강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전기기계 기구의 안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한 시간 가동률. 자, 안전하고 시간 가동률이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죠. 이게 고려사항이 아니고. 자, 석기 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의 환경 고려돼야 되겠죠. 자, 전기기계적 방호 수단의 적정성도 고려돼야 됩니다. 자,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답은 6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정전작업 시 조치사항.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먼저 해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설 부분에 전로 차단 시행 절차가 나오죠. 이거 여러분이 꼭 공부를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기구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에 관련 도면이라든지 배선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자, 전원을 차단한 후에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단로기라는 것은 전원을 차단한 후에 차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죠. 자, 전원을 차단하고 다음으로 단로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단로기를 개방한다는 것은 열어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차단한다는 이야기죠. 자, 전원을 차단한 후에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한다. 다음, 차단 장치나 단로기 등의 잠금 장치 및 꼬리포를 꼭 부착해야 됩니다. 자, 단로기 차단 장치나 단로기에 잠금 장치를 하고 거기다 꼬리포를 꼭 부착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않겠죠. 그리고 잔류 전화를 완전히 방전시켜야 됩니다. 남아있는 잔류 전화를 완전히 방전시키고 또 검증기를 이용해서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자, 다음으로 단락 접지 기구를 통해서 접지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순서대로 꼭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보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작업 전 전기 설비의 잔류 전환을 확실히 방전한다. 맞는 이야기고,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를 검증 기구에 의해서 확인한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자, 개폐기에 잠금 장치를 하고 통정 금지에 관한 표시판을 제거한다 그랬는데 반드시 부착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게 틀린 것이죠. 66번은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67번입니다. 내전압용 전련 장갑의 등급에 따른 최대 사용 전압이 틀린 것은 단교류 전압은 실효값이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제로 등급 교류 500V입니다. 맞는 이야기고. 자, 1등급
교루 7,500이죠.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자, 2등급 직류 17,000이라고 그랬는데 17,000은 교루가 17,000입니다. 교루가 17,000이고 직류는 17,000에 1.5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니까 25,500에 500볼트입니다. 이게 직류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3등급은 직류가 39,750볼트죠.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교루 26,500, 500에 곱하기 1.5 하니까 39,750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변전소에서 고장전류가 유입되었을 때 도전성 구조물과 그 부근 지포상의 정과의 사이 약 1m, 1m의 허용 접촉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심실 제동 전류 IK는 루트 T분은 165였고 인체의 저항은 1005입니다. 지포면의 저항률은 155이고 통전 시간은 1초입니다. 이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허용 접촉 전압을 물어볼 때는 이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허용 접촉 전압 E는 IK 곱하기 RB 플러스 2분의 3 로 S입니다. 이거 로라 부르죠. 로 S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식이 이렇게 적용했을 때, 자, IK는 루트, 시간은 1초라고 그랬죠. 루트 1분의 165가 되겠죠. 자, RS는, 자, 여기 RB는 인체의 저항이죠. 1000옴 플러스, 자, 2분의 3의 로 S는, 자, 지포면의 저항률이죠. 150이었습니다. 150을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202볼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202볼트가 되겠네요. 자, 69번 보겠습니다. 지략이 생긴 경우 접촉 상태에 따라 접촉 전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 인체의 접촉 상태에서 허용 접촉 전압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 중 나타낸 것 중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허용 접촉 전압은 여러분 꼭 이렇게 외워 두셔야 됩니다. 2.5, 25, 50 꼭 외워 두셔야 합니다. 자, 이 1종이죠. 1종, 2종, 3종입니다. 자, 이걸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2.5, 25, 50. 자, 1종 보겠습니다. 2.5 이하. 맞는 거죠. 자, 2종은 25V 이하. 자, 3종 35V 이하라고 했죠. 이게 50V 이하입니다. 자, 4종은 제한 없습니다. 자, 해설 부분 보겠습니다. 1종은 2.5V라고 했죠. 2.5V 이하. 2종은 25V 이하. 3종은 50V 이하. 꼭 외워두시라 말씀을 드리고. 70번입니다. 자, 전격 사용량이 30%입니다. 그리고 전격 2차 전류가 300A인 교락그 용접기를 200A로 사용하는 경우에 허용 사용률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허용 사용률은 실제 용접 전류분의 2차 전격 전압의 자성 곱하기 전격 사용률 곱하기 100입니다. 요 계산식 기억해 주셨다가 이 계산식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허용 사용률이 이게 실제 용접 전류가 200A였죠. 200분의 자, 2차 전격 전류가 300A였습니다. 300 자성 곱하기 자, 전격 사용률이 30%였죠. 곱하기 100 하니까 67.5%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입니다. 자, 피레기에서 갖춰야 될 성능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내전류가 피레기에 인가가 되게 되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방전 개시 전압에 의해서 방전이 개시가 됩니다. 방전이 개시가 되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는 것은 자, 충격과 전압이 피레기에 인가가 됐을 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이죠. 이것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빠르게 반응합니다. 자, 방전 중에도 제한 전압이 남아 있습니다. 제한 전압이 남아 있죠. 이 제한 전압이라는 것은 자, 내전류가 방전 중에 피레기에 남아 있는 충격 전압입니다. 이것은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되죠. 그리고 자, 방전 후에도 속류가
흐르게 됩니다. 흐르게죠. 그래서 전격 전압으로 송유를 차단시킵니다. 이 송유라는 것은 내전류 방전 후에도 정상 전류가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송유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차단시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정상 복귀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충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충재라는 친구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 친구는 시험을 보고 나면 꼭 크게 속상해했습니다. 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됩니다. 자, 제한 전압도 작아야 됩니다. 자, 송유는 확실하게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도 제스라면 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충전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되죠. 그래야 낮아야만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내전류 방전 능력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 전압이 높을 것 같은데 충격 전압은 낮아야 됩니다. 제한 전압이 충격 전압이라고 그랬죠. 송유 차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71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보겠습니다. 접지 저항 저감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접지 저항값이 낮아야만이 사고 전류가 빨리 빠져나가겠죠. 자, 접지 저항값이 규정값에 도달하지 않을 때 이를 저하시키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래 물어보고 있죠. 아닌 것은 이렇게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접지거의 백렬 접지를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매설 깊이를 증가시킨다. 이것도 저항값을 낮추는 방법이죠. 자, 접지거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한다 그러는데 이 크게 해야 접지 저항값이 낮아집니다. 크게 해야 된다. 틀린 것은 72번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73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압이 인가된 이극 도체 간의 고체 전열물 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되면 미소 방전이 일어난다. 소규모 방전이 일어납니다. 이 소규모 방전이 반복되면서 전염물 표면에 도전성 통로가 형성되는 현상. 이걸 트래킹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 전염물 표면에 습기가 있는 먼지 등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는 현상. 이걸 우리가 트래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처럼 이 트래킹 현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정전기의 재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도체에는 도전성을 항상 또는 재전기를 설치 운영한다. 맞는 이야기고. 자, 접촉 및 분리를 일으키는 기계적 작용으로 정전기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접촉 면적을 크게 해야 된다는데, 자, 접촉 면적 및 접촉 압력은 클수록 정전기 발생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는 2번이 답이 아니다는 얘기죠. 틀린 거다라는 이야기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75번입니다. 어떤 부도체에서 정전 용량이 10피코페르시고, 자, 전압이 5kV일 때 전하량 쿠롱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Q는 10의 이 계산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Q는 대전 전하량이죠. 단위는 쿠롱입니다. 자, C는 도체의 정전 용량이죠. 단위는 페르시죠. 자, V는 대전 전이죠.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C. 여기서 C는 도체의 정전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단위는 페르시고 여기는 10피코페르시입니다. 자, 페르스를 고쳐줘야 되죠.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페르스를 고치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전압은 5kV였습니다. 5000V죠. 5000V 곱하기 해주니까 답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쿨롱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75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보겠습니다. 자, 정전기 제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작업장 바닥을 도전 처리한다는 것은,
정전기가 잘 빠져나가게 한다는 이야기죠. 도전 처리를 하고 설비의 도체 부분은 접지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작업장은 대점 방지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은 항온으로 유지한다 그랬는데 늘 항온이라서 늘 같은 온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같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항온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온도를 높여서 방전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가 먼 것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7번입니다. 기기보호 등급 EPL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기보호 등 EPL이라는 것은 기기방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폭발성 가스가 대기에 사용되는 폭발성 가스가 있는 대기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방호 수준은 GA, GB, GC입니다. G는 가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가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폭발성 가스에 취약한 강산에 설치되는 기기로서 방호 수준은 MAMB입니다. M은 강산을 지칭하는 마인. 다음 폭발성 분진이 있는 대기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방호 수준 DA, DB, DC가 있습니다. 더스트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먼지. 자,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EPL의 MC는 아닙니다. 자, 다음 78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방폭 설비의 방호 보호 등급 IP에 대해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IP 등급은 이 IEC 규정을 통해서 외부의 접촉이나 외부의 접촉이나 먼지, 물 등 충격으로도 보호하는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를 하는 것이죠. 자, IP는 표시를 IP 1, 2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숫자는 6단계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숫자는 자, 고체나 분진에 대한 보호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8단계가 있죠. 액체, 물에 대한 보호 등급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특성의 숫자, 첫 번째 숫자가 1인 경우는 지름이 50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를 해줍니다. 자, 맞는 것이고, 이거 옳은 것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제1 특성의 숫자가 2인 경우, 첫 번째 숫자가 2인 경우에는 10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를 하는데 10mm가 아니고 12입니다. 12죠. 12입니다. 12고. 자, 이의 특성, 두 번째 숫자의 특성 중에 숫자가 1인 경우는 지름이 50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라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틀린 거죠. 2라는 특성, 두 번째 숫자는 자, 액체나 물에 대한 보호 등급입니다. 분진에 대해서는 아니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숫자 1인 경우에는 자, 수직으로 떨어지는 낙수물에 대한 보호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낙수물. 자, 두 번째 숫자 2인 경우에는 자, 약 15도 정도로 들이치는 낙수물에 대한 보호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다 틀린 것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공기 중에 분진운의 행태로 폭발성 분진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또는 번번이 존재하는 장소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설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분진에 대한 위험 장소 구분은 20종 장소, 21종, 22종 장소로 놉니다. 자, 20종 장소는 연속적으로 장기간 존재하거나 단기간 내에 폭발성 분진 분위기가 자주 존재하는 장소. 20종 장소라고 그러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80번입니다.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이죠. 고압 방폭구조죠. 자, 방폭구조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설비 안전관리 과목을 공부했습니다.